그래서 잘 드셨어요? 예. 네. 이번 바투타 재밌죠. 저도 발표도 많이 하고 내용을 읽어보는 게 제일 재밌긴 한데 음, 다음 주에 사실 그 이번 바투타의 내용을 본문에 조금 들어갑니다. 이제 동남아 이야기를 할 때 들어갈 건데 오늘은 이제 일단 이번 바투타 이런 사람이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담론이 이분 바투타 관련 더 큰 담론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또 그 바로 다음에 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하되 어, 예, 예. 화면을 좀 바꿔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비디오가 안 있어서 그런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오늘날 이분 바투타가 어떻게 쓰이냐 아까 한번 이야기했었죠. 뭐 이분 바투타 공항도 있고 이분 바투타 뭐 관련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분 바투타와 관련해서 아이고 이거 됐죠? 이분 바투타와 관련해서 어, 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여러분들 두바이는 많이 들어봤죠? 한국 사람들 많이 가고요. 그럼 두바이에 이제 지하철이 중에서 이제 여기 이제 40 제가 갔을 때 한 마흔 몇 개 있었는데 지금 더 늘었는지 모르겠네요. 한 2년 전까지는 그때 이제 사람 이름으로 된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이분 바투타 역입니다. 그죠? 예. 자기 나라 임금 이름도 아니고 보통 자기 나라 임금 이름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에 세계적인 여행가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이분 마지드란지 있거든요. 역사를 바꾼 서양에서도 인정한 사람도 있는데 이분 바투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뭘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세계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일 때 이분 바투타가 제일 낫다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치면은 우리나라 돈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는 우리나라 돈은 다 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이시고, 예, 그죠? 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은 이제 뭐 전쟁과 한글이라는 것도 브랜드가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율과 이, 이황이랑 이의가 다 들어가야 되는지 좀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끔씩. 그러니까, 했긴 좋긴 좋은데, 한 번쯤 바꿀 때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고려도 있고 그죠? 뭐 고구려 신라 백제도 있고 그죠? 아니면 현대 대한민국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다 조선시대 때 있던 다 이씨들이다. 그래서 근데 두 명이 이제 성리학자다 약간 그래서 좀 국제적인 면에서 이제 이황은 그래도 일본에서 조금 많다는데 이율곡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 이율곡 어머니가 신사임당 이제 들어갔구나. 근데 그죠? 예. 신씨가 있죠. 근데 엄마 이의 엄마죠. 근데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도메스틱한 내적 가치보다는 이제 국제적인 브랜드였을 때 그죠? 이분 마즈드가 아무리 유명해도 이분 바투타만큼 유명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했었을 때 이 지하철역 이름이 이분 바투타 역인데요. 크죠? 보면은 이 지하철역이거든요. 예. 도로 차선이 몇 개입니까?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있죠. 여기를 딱 내리면은 아까 봤던 제가 처음에 봤던 이 호텔이 나오고요. 이 호텔에 붙어 있는 게 이 옆에 있는 게 지하철역이고요. 이 호텔에 붙어 있는 게 이 몰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제 테마몰 그 무슨 테마가 있는 거 있잖아요. 테마몰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몰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뭐 잠실 롯데만큼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뭐 그만큼인데 거의 없을걸요. 물론 이제 훨씬 큰 몰이 있습니다. 일반 몰로 두바이 몰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몰이 있어요. 두바이는. 근데 그거 말고 테마 몰로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물론 월세는 거기 두바이 몰이 셉니다만은 이게 가보면 뭘로 돼 있냐면은 이븐 바투타가 아까 기억나요? 중국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갔죠. 그죠? 중간에 동남아시아도 갔고요. 중간에 이제 저기 말리도 갔고, 중간에 탄자니아, 케냐도 갔는데, 그걸 전부 다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 세계 지도대로 그 사람이 간 그대로 만들었더라고요. 뭐를 만들었는데, 동쪽 끝에 차이나가 있고요. 그죠?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 붙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관, 그 다음에 이집트관. 투니지아는 뭐냐면 북아프리카예요. 이음바투타 출신이죠. 그 다음에 안달루시아는 유럽이죠. 그래서 이 그대로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그 구조에 맞는 테마를 넣어 가지고 만든 쇼핑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비디오를 잠깐 보실래요? 네, 이것 때문에 화면 공유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관에는 금을 많이 갖다 놓고요. 중국은 요리가 유명하죠. 예, 그래서 식당 같은 게 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관 같은 좀 페르시아적인 이런 공중정원 같은 그런 이제 푸른 타일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집트관 같으면 진짜로 이집트관이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진짜 왕가의 계곡 여기 보이시죠? 완전 누가 봐도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관은 이렇게 이집트식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꾸며놨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넣어 놓는다는 거죠. 네,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중국관에는 그렇다고 뭐 옛날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쿵푸 팬더도 있고 다 있어요. 쿵푸 팬더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아까 그 비행기 탄 거 사람 기억나요? 행글라이더, 글라이더. 그 사람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비행을 시도했다라고 알려진 이카로스 이런 신화 말고요. 진짜 기구를 만들어서 예, 했던 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무슬림 이제 각 과학자들이 이제 천문 질이 강화됐죠. 왜냐하면 기도를 갖다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고 성지 순례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천문 지리가 굉장히 발달. 물론 이제 이슬람이 탄생한 동네가 원래 페르시아 이쪽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12 그 별자리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쪽에서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 이제 되게 발달을 해서 이런 쪽에 자기들이 이제 세계에 기여했던 예, 그런 인물과 대표 그 발명품 내지는 기구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깔아서 이거는 약간 페르시아적이거든요. 페르시아 에메랄드라든지 청금석이라든지 게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진짜 멋있죠. 그죠? 딱 누가 이제 페르시아 느낌 확 나거든요. 예. 네, 이집트관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쪽 거꾸로 가면 이집트관이고 저쪽은 페르시아관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페르시아적으로 이렇게 공중정원 바빌론의 공중정원처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예, 멋있죠. 가보면은 뭐랄까요? 어, 그냥 두바이 몰처럼 그냥 큰 몰이 아니라 이제 테마가 이제 가득하고 스토리가 가득하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마치 세계를 다닌 듯한 이게 안달루스관이거든요. 유럽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되게 과학도 발달했고 그래서 이제 유럽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소비자 쪽이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테마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 한번 여러분들 두바이 가면 한번 꼭 한번 들러보시길 권합니다. 되게 잘 되어 있는 긴 필름들 여러분들 유튜브 쳐서 이제 이분 바토다 보면 한 몇백 개 나오거든요. 2시간짜리도 있고 뭐 이런데 한번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쓰는구나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제일 유명한 거 그 사자의 분수 그라나다에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바깥에 나가면은
아까 말했던 이분 바투타 게이트 호텔 멋있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저기서 하나만 더 찾아보면은 예, 하나만 더 볼게요. 잠깐만요. 예, 45분짜리 이런 건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겠죠. 그죠? 40분. 이거 보면 오늘 수업 끝나고요. 예, 이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이제 뒤에 나올 거거든요.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래서 우리 그 물시계 있잖아요. 그 원형이죠. 우리보다 이제 몇백 년 먼저 만든 예, 그런 원리들이 쭉 있고요. 여기에 실제로는 서양 사람들 훨씬 많은데 예, 여기서 예, 원래 이거거든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중국관이거든요. 요새 좀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잠실 롯데에 가면 옛날에는 큰 왕관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치물 이런 게 많고 상징성이나 특히 어린애들 좋아하는 그런 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팝업 스토어가 요새 유행하면서 싹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철거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연이라는 특별한 체험, 경험 이런 걸 다 바뀌었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전부 다 그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여기는 중국관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냐 이제 중국에서 무슬림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유명한 무슬림이 정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같은 정씨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근데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콜럼버스보다 그 60년 전에 뭐 20년 넘게 이제 항해를 했었으니까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무슬림 환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명나라 주원장이 가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미얀마 옆에 있는 중국 그 트머리 운남성이라고 있거든요. 보이차 많이 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무슬림들을 잡아와가지고 그중에 소년을 이제 거세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자연거사만 했는데 중국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인공거세를 했거든요. 그 애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제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황관인데 덩치가 막 허리가 50인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먹 단지로 두 단지 먹고 이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명나라 중국 최고의 제독이 되거든요. 제독이 돼가지고 콜럼버스 마젤란이 배 세 척, 네 척 가지고 조그만 배 가지고 갈 때 이 사람은 그거보다 50배, 100배 큰 배를 200척을 끌고 다니면서 저게 아프리카까지 케냐까지 가고 그다음에 저 동남아시아도 가고 이러면서 그 동네에 반란 일으켜서 왕들이 막 구라파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해결해주고 마치 지금으로 치면은 미 그거 항공모함 전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동네마다 가면서 이제 조공책봉을 하는 거죠. 이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중국관의 대표 자료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 넓이를 보면 알겠지만은 사람 그 간판이랑 크기를 보면은 얼마나 커요. 여기다 파워스토어를 넣으면 10개는 놓을걸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여기다가 이제 상품성을 넣는 거죠. 그래서 정화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중국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여러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쿵푸 팬더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죠.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가서 어, 너무 많이 돌아가서 이제 잘 안 돌아가네요. 예. 여기 보면은 그죠? 가서 이제 저도 이제 사진을 찍었죠. 여기에 정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신문에 칼럼도 이제 쓰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그 중국이라는 그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큰 몰 있잖아요. 지금 두바이 가보면 다 큰 몰들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적혀 있거든요. 한자가 적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나는 중화권을 어필하고요. 또 그리고 무슬림들한테 외부에 있는 위대한 무슬림들을 이제 소개하고
그에 관한 테마를 함으로써 이제 이 전체를 관통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특별한 체험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중적인 효과를 누린다는 거고요. 가보면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도 이런 좀 상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 명소를 만드는 거죠.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디즈니랜드보다 뭐 기술이 모자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토리 차이거든요. 유니버설 스토리도 스토리 차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걸 스토리를 만드는 자기 아랍에미리트 스토리가 아니면은 디즈니랜드도 다 유럽에 있는 스토리들이잖아요. 이제 최근에 늘어나가지고 뭐 그 뭡니까 뉴질랜드 마오이족도 넣고 뭐 하지만은 원래는 다 옛날에는 그랬죠. 이런 식의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이분 바투타를 중심으로 그가 갔던 그 수많은 세계들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로 이제 끌어서 사람들을 당겨온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게서 이제 하나 더 볼만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간 이야기인데 이 정화라는 사람이 예,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게 이게 그 보이시나요? 천년의 역사잖아요. 이슬라믹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거든요. 이슬람의 역사와 기술의 천년사를 이제 정리한 연표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랍에미레이트에 샤르자라는 곳에 가면 이슬람 박물관이라고 정말 큰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 많이 안 가는데 유럽 그 대절 버스 엄청 오거든요. 가서 보면은 이 전시를 했는데 기억에 굉장히 저는 가장 황당이라는 것, 좀 기억에 남는 게 이 천년사를 정리를 했었을 때 여기에 수많은 여기 사람들 그려진 거 보이시죠? 조그만 사람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대표로 할 건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이제 말 카와레즈미도 있고 이븐 시나도 있고 뭐 학문의 왕이라고 서양에서도 불린 사람, 현대 의학 그 뭐냐 특히 이제 전염병 의학을 처음으로 이제 만든 사람 뭐 많거든요. 그 뭐 무기기술 광학 그죠? 의학 뭐 많아요. 근데 물리학, 화학 많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조그맣게 나오는데 여기 하나 딱 보이죠? 이 사람이 정화더라고요. 뭘 말하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필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는 이슬람이 이 뭐 조그만 아랍 동네의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것이고 이게 오랫동안 된 것이다. 저기 멀리 동아시아에서부터 저 멀리 니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끝까지도 그죠? 다 무슬림들의 업적이 있었고 우리는 이게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그죠? 하나는 또 중국 사람도 어필하는 거죠, 그죠? 동아시아 사람도 어필하고. 그래서 이제 코스모폴라한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좀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는. 예. 그런 면이 있었고요. 예. 그랬었을 때 보면은 예. 원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원래 이분 바투타도 필사본이 여러 개거든요. 근데 했었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개로 이제 교감본 예를 들면 여기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 바투타 책이죠.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두 번째가 세 번째로 빨리 번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예. 30 몇 세 찍었던데. 예. 그래서 예. 두 권 다 사면 한 7만 5천 원이라기 때문에 사기는 어려울 거고 예.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네,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은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메카에 성지 순례를 갔다가 세계를 갔잖아요. 같은 이슬람권을 가도 이제 하나는 공시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슬람권을 갔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이번 수업의 주제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나라 중국 동아시아부터 저기 그 대서양까지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원지대부터 근데 그 몽골에게 지배를 당했지만 저기 남쪽에 있는 그 인도 입국하고 저 아프리카 양쪽 해안 까지 아프리카의 동서 북쪽 세 면이겠네요. 바닷가에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 그 당시의 시각으로. 근데 또 하나는 통시적으로요. 그죠? 그 당시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이슬람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인도가 어떻게 다른지 중국이 어떻게 다른지 유럽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관한 시각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바투타의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거든요. 앞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이번 바투타의 글에 보면은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모스크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냥 가서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채찍 같은 걸로 탁탁 치면은 폭죽 소리가 탁탁 나는 거 있잖아요. 부싯돌 같은 이런 걸 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주 설교자가 이제 나오면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옛날엔 또 종교가 더 세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로 땅땅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시키고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하러 오기 전에 이제 큰 칼을 차고 오거나 아니면 큰 지팡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정복한 데는 큰 칼을 차고 오고 평화롭게 들어온 데는 큰 지팡이를 짚고 온다. 대신에 메카 같은 경우는 한번 잠깐 스치듯이 얘기했는데 메카 같은 경우에는 그 평화롭게 무혈 입성은 했는데 앞에 이제 전쟁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무혈 입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부림은 안 났지만은 실제로는 전쟁에 해당한다. 그래서 칼을 차고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설교를 하는 사람. 지금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 이제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이 당시가 이분 바투타 돌아다닐 때 다음 주에 수피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게 되게 많았고 뒤로 가면 또 전염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거든요. 그럼 혼란스럽죠. 하나는 뭐 때문에 몇 가지 전쟁 때문에 첫 번째 유럽인들이 200년 동안 왔다 갔죠. 그 다음에는 몽골인들이 와서 다 반을 쓸어갔죠. 그중에 이민족들이 섞였잖아요. 이민족들은 이제 문화적인 사상적인 것도 섞여 들어오지만은 그 이슬람 자체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죠? 거기 있는 원래 있던 토착 불교도 많이 변하고요. 토착 기독교도 많은데 중동에 기독교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유럽인들도 잘 몰랐고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저 산골짜기 처박혀서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유럽에서 막 들어오니까 와 기독교다 이렇게 왔는데 너무 다른 거죠. 서로 보면 이게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보면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군들 처음 왔을 때는 무식해가지고 몰라요. 이게 기독교인지도 말도 안 통하고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죽이고 뭐 약간 뭐 이런 오해도 있고 이랬는데 나중에 되면 아 맞더라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 근데 이제 이 둘이서 몇백 년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바뀌고 섞이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도 바뀌고 심지어 몽골 같은 건 아까 종교가 계속 바뀌었죠. 순니에서 시아로도 바뀌고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막 신비주의가 돌아다니고 사람이 많이 죽고 전염병이 많이 돌기 때문에 섞이다 보니까 각종 토착병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쪽 지방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주술도 많아지고 우리도 이제 구한말의 사이비 종교 우리나라 제일 많았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런 것처럼 힘들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하고 전쟁으로 죽는 사람 많고 뭐 그러다 보면 이상한 종교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예. 뭐 여기 이분마트 다음 주에도 얘기했지만 막 뱀대가리를 막 생으로 뜯어먹고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 있고 그럼 여기서 오늘 조금 이제 조금 관통하는 주제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실크로드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관통하는 이제 그 교류의 역사를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실크로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죠? 예, 봤는데 리토 펜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도서관에 5권짜리 책 독일어로 되어 있는 거 봤는데 제가 독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구글 돌려보면서 이렇게 막 봤어요. 봤는데 예, 보다 보니까 이 책에 이제 이 사람이 지질학자인데 중국의 지질학을 이제 쓰다가 그 5권짜리인데 5권짜리에서 이제 몇 장 썼더라고요. 조금 해요. 몇 장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도가 큰 게 여기 있는데 보면은 그죠? 동아시아라고 써 있죠. 대충 영어 알면은 이해가 되는 독일어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이 빨간색 선하고 이제 초록색 선으로 이 사람은 실크로드라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했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이제 세계가 교류를 했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일 넓은 범위니까 했었을 때,
과연 동서양의 교류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가?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로마까지로 봐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이 사람 그 150년 전에 지질학자예요. 지리학자가 아니고요. 땅에 뭐 화강암, 편마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규소 토질로 돼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예. 장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한나라 때 사람인데 그때는 이제 흉노족한테 두들 맞고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공 예, 원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서 같이 때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양쪽에서 귀찮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양쪽 싸우기 힘드니까 안 때리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사람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저 멀리 서쪽에 있는 월지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흉노를 칩시다를 하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흉노 지나가면 바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는 가다 흉노한테 잡히고요. 그래서 포로가 되는 것도 하나 있고 탈출하죠. 하나는 월지라는 데 가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월지가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박테리아 쪽, 그러니까 저기 뭐 인도 가는 그 골목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그 사이에 예, 옛날에 그리스가 지배했던데 거기까지 이사를 가버립니다. 꽤 가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흉노해서 멀어졌어요. 이제 싸울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동맹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항상 뻘짓이 좋은 결과를 낳는 데죠. 그게 또 돌아오다 개고생을 해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월지는 멀리 갔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흉노 넓어에서는 저렇게 멋진 세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저기 사막과, 고비 사막과 히말라야 산맥과 천산산맥과 운난산맥으로 가려져가지고 잘 모르지만 저 바깥에 보면 괜찮은 세계들이 많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동아시아에서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인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까지 이제 그 실크죠. 이제 비단도 팔고 하면 좋겠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즉각적이지 않지만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서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역 착공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이게 실크로드의 원조라고 자기는 보고요. 이것만이 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제 실크로드라는 말을 이제 처음 이제 우리에게 소개했던 뭐 앞에도 있었겠죠.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실크로드라는 말은 리토편에서 나온 건 정설이거든요. 대하수설이 아니라 정설인데 했었을 때 이 사람은 실크로드라고 했거든요. 하나는 뭐였냐? 이게 빨간색이에요. 여기서 빨간색 선이거든요. 초록색 선이 초록색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있죠. 빨간색 선이.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티레라고 하는 이 지중해 쪽이죠. 예, 있는 사람이 마리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톨레미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언급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마이스 티타누스라는 사람이 약 이제 여행을 간 거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여행을 갔는데 약이라고 쓸까요? 웬데는 워낙 이 사람이 정체가 뭔지도 막 지금 안 나오고 예, 되게 실체가 불분명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에서 페르시아를 거쳐가지고 신장 위구르 쪽에 있는 타슈쿠르간 여기 별표 찍혀 있죠. 여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 길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죠? 이런 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을 포함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실크로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개 복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오타가 아니라요. 이게 길이 여러 개라는 겁니다. 한 개가 아니고 일단 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실크로드라고 하죠. 근데 150년 전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찾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꽤 옛날이죠. 브리타니카 대사전에서 예, 여기도 몇십 년 전에 한 4, 50년 전에 만들었나? 여기 보면은 여기는 실크로드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죠? 아까 장안보다 더 멀리 갔죠. 그래서 베이징. 아까 장건이라는 사람은 한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뭐 베이징이라는 도시도 없고 상하이는 더 없죠. 예.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봤었을 때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어, 그 황제의 길 그리고 이제 인도의 그레이트 로얄 로드의 길 딱 예, 뭡니까 인도를 점령했던 대영 제국 같은 그런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길이 실크로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동양의 중국, 서양의 로마 이 두 제국 간에 있는 거대한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야기가 발전했어요. 실크라는 물건이 아니라 생각도 같이 들어가고요. 예, 전염병도 들어가고 여러 것도 다시 들어간다고 조금 더 발전의 형태를 제시합니다. 유네스코를 한번 볼까요? 유네스코는 어떻게 했냐면은 유네스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북쪽으로 여기 있는 이 도표 6개의 길이 보이죠. 이걸 기준으로 했는데 북쪽에 이제 초원로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은 또 실크의 길이라고 있어요. 남쪽은 향신료의 길들이라고 있거든요. 이 S가 다 붙어 있거든요. 제가 있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향신료의 길은 왜 썼을까요? 이제 자기들 서양 사람들이 이제 회로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초원로는 하나라고 했는데 되게 조금 예 저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초원로가 제일 갈래가 많거든요. 예, 초원에서는 길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다니거든요. 오히려 사막은 길이 정해져 있어요. 물 나온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아,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옆에 보면은 다른 조그만 길 세 개를 해놨는데 만리장성의 길, 향류의 길, 다른 길 뭐 이렇게 해놨어요. 좀 정신이 없죠. 정치적 이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제일 황당했던 게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어디로 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 닿는 건지 안 닿는 건지도 잘 안 나오고요. 근데 이제 1대1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원래 이제 해안가는 이제 동부 해안가를 위주로 일선 도시가 발달했는데 이제 서부에 이제 개척을 해야 되죠. 하면서 이제 육로로 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그 대만과 이렇게 쭉 그 우방이 있었을 때 얘네들을 뚫고 자기만의 루트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세계하고 자기만의 뭐랄까요 봉쇄를 뚫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유네스코가 이제 한국도 조금 넣었죠. 일본을 넣다 보니까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근데 과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원래 소외된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보면 좀 좋겠다는 게 이분 바투타를 보면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간단할 수는 있어요. 그 중국에 연결되면 우린 되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중국에 연결되면 돼요. 그죠? 육로로 아까 초원로 위에 기억나요? 이게 초원로 북쪽에 중간에 실크길, 남쪽에 향신료의 길. 이 세 개만 연결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약간 억지 같잖아요, 뭔가. 앞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너무 우리 주관적이고 우리 셀프 센터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밖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쪽의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그죠? 상황도 있고 실제 역사나 고고학적인 증명도 있고요. 중국 쪽 기록도 있고 중국 쪽 여러 가지 유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권에서도 앞 시간에 신라 관련된 것만 우리 얘기했잖아요. 고려도 관련된 여러 가지 예, 역사적 기록들이 우리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제 없어졌는가? 아까 이번 바투타몰에서 봤던 거 기억나요? 그거거든요. 다 관련된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분 덕에 우리는 동아시아 내로 다시 갇히게 되거든요. 이유는 있습니다. 뭐 나쁜 저는 세종대왕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결국에는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항상 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고요. 그리고
그죠? 완성은 소주로 이제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오늘 좀 질문 받고요.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무슨 이야기냐? 다음 주에 이 사람이 나오거든요. 악바르 대제가 나오거든요. 했었을 때 이쪽에서 이제 하나의 더 담론이 하나 더 나와요. 뭐냐면은 수피즘이라고 해가지고 동남아시아가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제 삼분할되는 그런 그 정황이 나오는데 그거 이야기할 때 우리 이야기가 조금 더 섞여 나올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질의응답을 받고 질의응답이 없으면은 뭐 계속 진도 나가면 되고요. 네, 질의응답이 있으면은 이 다음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읽고 오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고려사부터요. 오시면 좋으니까 일단 질문을 있으면 한번 받고 없으면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저, 네. 그, 알 마스우디였나? 알 마스우디부터, 네. 저번 수업 때는 뭐, 참석 못했죠. 알 이드리시도 되게, 제가 알기로 노르만에서 일했던 사람인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번 이븐 바투타도 되게 국제적이고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포용적이고 되게 개방적인 이슬람의 면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현재 이슬람을 보면 약간 뭐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단 되게 음습하고 뭔가 테러를 할 것 같고 되게 교조적이고 두바이 정도는 이제 예외로 사람들이 두바이, 카타르 막 얘네들만 예외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태도도 무슬림들의 태도도 확실히 바뀐 것 같고요. 뭔가 더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걸 확연히 줄어들고 또 되게 폐쇄적으로도 바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혹시 거기에 어떻게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어떻게 왜냐면 뭐 제국주의도 생각해봤고 저는 뭐 실크로드도 이제 아예 거의 안 쓰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지금 무슬림 국가들 능력도 좀 뭐 저하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는데 혹시 뭐 주된 이유가 어, 어, 뭔지 어떻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어,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자기 종교성에 따라서 다른 면도 분명히 있겠죠. 예, 그리고 평가할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장 좀 뭐랄까요?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유대교는 굉장히 좀 규율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독교도 고대에는 좀 뭐 많았었죠. 그다음에 그 이슬람은 좀 더 현대에 나왔고 처음에 아담 때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사회 특히 앞에 umma 이야기할 때 좀 이야기했지만은 인류 평등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아젠다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이슬람이 이제 커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연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시대적 변화에 잘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은 중세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훨씬 더 억압적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앞 시간에 잘 못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세를 위주로 한 가톨릭 신관을 중세 전체가 어느 정도 그 지배적인 담론이었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굉장히 현세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현세에서 여러 가지 혁신을 이뤄내는데 굉장히 유리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르네상스가 오고요. 그 중에서 앞 시간에 한번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기독교 세계도 좀 더 현세적인 가치를 이제 추구하게 되고 현세적인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해지고요. 거기에서 자기들의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런 혁신적인 것,
진취적인 것, 그런 것들을 재발견하고요. 일본의 무슬림들이 공론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새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서양권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 전쟁도 하고, 그다음에 대개척도 하고, 하나 또 오늘 조금 이 진도에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 분명히 이야기하긴 할 건데요. 이슬람 세계에는 이제 구대륙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야기했던 정화도 마찬가지죠. 정화가 그 당시에 훨씬 더 후대에 있던 유럽에 비해서 그 조선술, 항해술, 그다음에 지리적 이해 모든 면에서 비교도 안 됐고 나침반도 훨씬 일찍 썼거든요. 그러면서 훨씬 더 앞서 있었는데 오히려 구대륙에 갇혀 있었어요. 구대륙에서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구대륙의 헤게모니는 동쪽에서는 어, 중국, 중간에서는 인도, 서쪽에서는 그 이슬람권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됐었고, 유럽은 이제 지중해권에 있었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다 하지는 못했지만 지중해권 내에서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여러 애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밀렸거든요. 십자군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한 번은 종교적인 틀을 깨버렸죠. 뭐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랑 전염 그 흑사병 때문에. 그래서 흑사병이 걸렸을 때까지 중세 유럽에서 여러분들 영화 저 루터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카톨릭스는 되게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걸러 보면 되죠. 근데 거기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교 뭐 예를 들면은 전염병, 흑사병이 돌았다. 그럼 그 당시에 의학 지식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냥 피나 뽑고 이런 것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신들의 신의 대리적인 존재가 뭐였겠습니까? 교황부터 시작해서 카톨릭 사제들이었죠. 가서 살려주세요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제들 다 죽었어요. 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하고 다른 법을 찾습니다. 자연에서 찾고, 예수에서 찾고. 어, 교황을 이름으로 가서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처음엔 잘 됐거든요. 와 했죠. 200년 뒤에 다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은 그때 가져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무슬림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븐 루슈드 앞에 그 강의록 보면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찾는 거죠. 아, 우리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로마하고 잘 나갔을 때 뭐가 있었지 보니까 오히려 현세적인 걸 많이 찾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구대륙들은 얘네들이 다 가져갔어요. 전통적인 강자들. 중국, 인도, 이슬람. 그거다 지리적으로도 얘네들 불리하잖아요. 지중해권에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나름대로 커지긴 했습니다. 한자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북유럽의 상권도 커지고요. 청어라든지 물고기도 많이 먹고 생활 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뭐 도자기도 들어가고 그러면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수요는 강한데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다 흑사병이 지나가고 나서 임금도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이 변합니다. 했는데 전통적인 무역 구조로는 안 되거든요. 그랬었을 때 얘네들은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인도양을 돌아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는 항로를 발견하고요. 그거는 이제 포르투갈이 하죠. 또 하나는 대서양을 건너가거든요. 물론 콜럼버스가 간 것은 오해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콜럼버스가 그 이사벨라 여왕이 돈 줬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벤처 회사한테 도박한 거 비슷한 겁니다. 콜럼버스가 왜 투자를 못 받았냐면요. 계산이 너무 엉터리인 게 너무 분명했었어요. 지구가 둥근 걸 몰랐던 게 아니고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천동설, 지동설은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지구가 둥근 건 2000년 전에도 다 알았었습니다. 2500년 전에도 다 알아서, 지구 둘레도 그리스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었어요. 별로 많이 안 틀리거든요. 근데, 콜럼버스가 계산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자꾸 이제 프로젝트 제안서를 내는데, 중국, 인도 금방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과학자들 있잖아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야,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해가 운이 또 하나 좋았어요. 뭐냐? 800년 동안 준비했던 그 스페인 그 이베리아 반도 내 무슬림 쫓아내기가 끝났어요. 기분이 되게 좋을 때예요. 다 가져갔었어요. 약탈도 많이 하고요. 그 마지막에 정복했던 데는 조그만데 돈이 많은 동네였거든요. 굉장히 수익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 거기를 점령함으로 해서 이제 싸워야 될 배후지도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길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요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진출하기도 좋아요. 그랬었을 때 이제 계산을 두 가지를 했다 그러죠. 하나는 다른 놈이 만약에 재수로라도
가져가면은 우리가 뺏길 게 너무 많은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큰 돈 드는 게 상가적으로 그 해에 스페인이 가졌던 것에 비하면, 왜냐면 새로운 나라를 가져갔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할 만했던 거죠. 그래서 뭐 버린 셈 치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대박이 난 거죠. 물론 아시다시피 콜럼버스는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인지 몰랐어요. 신대륙인지 몰랐어요. 인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인도를 거기서 가려면은 그 사람은 어디서 갔습니까? 쿠바 앞바다에서 내렸거든요. 예, 그죠? 서인도 제도라는 데 있잖아요. 자메이카 이런 데서 내렸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거기서 인도를 가려면 미국 대륙을 횡단한 다음에 다시 태평양을 다 지나가서 중국을 지나가서 가야 되는데 몰라서 거기를 인도라고 생각하고 인디안이라고 사람들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한참 뒤에 아메리카 베스푸치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인도냐 이거는 새로운 땅이다. 중국도 인도도 아니다 해서 아메리카가 되었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디안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아니긴 아니지만 이제는 뭐 네이티브 예 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몰랐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 프레스토 전화 할 때도 좀 이야기를 좀 비슷한 담론이 있는데요. 뻘짓을 했는데 몰라서 그게 대박을 터뜨립니다. 뭐라도 했기 때문에. 근데 과감한 혁신이죠.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달러를 잡고 가다가 실패하고 가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게서 데이터가 쌓이고 혁신이 일어나고 예. 바다 심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기독교권이 더 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는 이슬람권이 종교 교류 자체로는 그 당시 기독교로서는 봤었을 때보다 혁신적인 부분이 많았거든요. 현세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현실적인 상인이었고요. 상업으로 벌었고 그다음에 제국을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현세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지저스가 왔었을 때 그냥 그 동네에서 종교를 전파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갔다가 한 명 빼고 다 비참하게 다 죽었고요. 그리고 300년 동안 제대로 제국의 종교가 아니라 소수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이름을 떨쳤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세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나오고요. 현세적인 것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집중해라. 현세에 대한 것은 논하지 말라는 그런 게 강했었는데 기독교가 혁신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가지고 몇 개는 대박이었고요. 몇 개는 이슬람의 역할도 있었고 몇 개는 본태적인 것도 있었고 몇 개는 자기들이 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탈출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한 놀라운 혁신이 있고요. 그 가치를 우리도 같이 가져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슬람은 왜 그렇게 됐느냐? 교리 자체로는 혁신적인 게 좀 있었는데요. 유동적이게. 문제는 이제 꾸란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그 본질을 손댈 수가 없는 게 문제였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경 그대로 살면 지금 서구 세계는 많이 다를 겁니다. 뭐 돌로 쳐주기 뭐 이런 건 또 없죠. 예, 그죠? 근데 이제 이슬람은 맨 마지막 장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거기도 다 있어요. 모더니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뭐 특히 나폴레옹 이후로 뭐 많았는데 그걸 못 건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상. 거기서 어느 정도 이상을 건드리면 무슬림이 아니다로 돼버리거든. 근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앞에 뭐 종교개혁할 때도 이야기하고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닥을 덜 쳤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 현대 세계들이 따라갔었을 때 그 가치를 따라간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제 서구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서구가 원래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서구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그랬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뻘짓과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영향과 여러 가지 내부적인 바닥을 치는 상황 여러 가지 겹쳐서 전염병까지 심지어 뭐 해서 했는데 이슬람은 그것과는 다르게 맥락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종교 자체에서 꾸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옛날 예를 들면 교황의 해석이 절대적인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기독교권도 이런 혁신을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바디즘 쓰는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슬람에서 히잡. 예를 들면 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슬람 자체는 재혼도 많이 시키고요.
가리는 것도 많이 가리지 말라고 안 돼 있거든. 꾸란 자체는요. 근데 탈레반이 이런 일 이상하게 하지만.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말기에 보면은 백 몇십 년 전이잖아요. 잠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그보다 더 심했거든요.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연례비 세웠잖아요. 재혼 못하게 하려고. 굶겨 죽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성리학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바뀐 거죠. 근데 그 흐름에서 안티테제를 갖다 자기들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날려버렸잖아요. 동아시아 전체가. 처음엔 지키려고 했거든요. 화혼양제, 뭐 동도서기, 그죠? 예, 중체서용 이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지금은 남아있는 거는 문화적인 코드 몇 개밖에 없죠. 그죠? 무의식적인 DNA 몇 개 있고. 저기는 그게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이유일 겁니다. 네, 뭐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 질문인데, 이거, 이 수업을 들으면 이제 이게 그 여행가들이 지금 수집한 이런 여행기의 그 범위가 굉장히 세계 일주식의 그 예, 범위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지금 좀 궁금한 게 지금 조금, 이 여행가들이 그 시대에 문헌을 기록했던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굉장한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기록하기에는 굉장한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처도 되게 궁금하고 이 교통이나 통화 같은 부분도 이게 어떤 한 국가 안에서 지금 교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게 통화도 뭐 나라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이런 다른 영역을 막 넘나들면서 교환되는 형식이 이게 그 여행기에도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록을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 기록하는 것도 지금처럼 뭐 전자 데이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시절에 뭐 또 뭐 종이 같은 것도 그렇게 가격대도 되게 높았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이게 아니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게 본국으로 보냈는지도 궁금해서 이 기록 보관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교통이나 화폐나 기록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단순히 한 사람의 기록으로 보아야 되는 건지, 아니 어떤 무리들이 있어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됐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도 이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의 번역서가 한국에서 한 두세 번째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마르코 폴로보다는 영역도 더 넓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좀 되게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이부 바투타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고, 뭐, 마르코 폴로, 뭐, 콜럼버스 그런 식의 서구적인 서양 지식에 좀 익숙하다 보니 한국에서 두세 번째라고 하면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또 진보적으로 또 수용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 이분 바투타 이 기록이 어떻게 어떤 가치로 학문적으로 수용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그러면 이 가치가 조금 변화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9명에 다 해당하는 걸 수 있는데요. 뭐, 아담은 조금 다르죠. 아담은 조금 다르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유목민으로 다녔죠. 무함마드는 임금이 되었고요. 그죠? 알 이드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르만 킹, 예, 그죠? 그 뭡니까? 그 바이킹 왕이 펀딩을 했다고 그때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바투타 같은 경우도 이분 바투타 같은 경우에는 성지순례니까 성지순례 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집안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 일단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은 그 당시에는 돈이 많아야 되죠, 당연히.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장거리 여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예, 못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못 넘어갈 때도 많고요. 뭐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전염병에 걸리거나 동물의 습격을 받거나 얼어 죽거나 더워 죽거나 그뭐 죽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거기서 기록을 남길 만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제 살아남았다라는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기록이 살아남았다라는 건 더 희박한 경우죠. 반대로 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펀딩을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지가 분명히 글에 드러납니다. 대부분이. 그랬을 때 마수들은 그게 잘 안 보여서 좀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그 세부적인 실체가 또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분 바투타 같은 경우는요, 그 영화에서도 잘 나오고 하는데, 일단 고향에서 돈을, 원래 집이 잘 살고, 그 고향에서 성지순례를 가겠다는 사람 한 명을 위해서 돈을 다 모아주죠.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당연한 현상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저기, 만주에 있다가 중국 북경에 공부하러 간다. 그럼 온 마을 사람들 다 돈을 내서 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성공을 해야 돌아오죠. 임바투다도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갔다가 다 성공을 하냐? 99%는 다 실패하죠. 갔을 때 가다가 이제 노상공녀도 만나고 이 사람 죽을 뻔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돌아왔을 때는 가족들이 흑사병으로 다 죽어 있고 뭐 이랬었거든요. 중간중간에 펀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느냐? 이 사람은 근데 특히 이제 좀 장점이 뭐냐면은 원래 무슬림인데 아랍인이고요. 베르베르인이라 하지만 사실 베르베르 혈통이 아랍인이죠. 예, 일종의. 거기다가 이제 법학에 우수하고 집안도 되게 유명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메카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더 배우고 싶어요. 돈을 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도 자꾸 시키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식도 낳고 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두고 가도 이제 그게 오히려 영광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인도에 갔을 때도 인도의 왕이 이제 중국의 사절단에 포함시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내적으로도 보이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중국에 보낼 때도 거기서 나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내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다가 이제 뭐 배 뒤집히고 그래서 펀드 다 날리고 거짓골 하고 하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펀딩을 받고 운이 좋게 살아남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기록을 어떻게 했냐고 하셨을 때 앞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 그 펀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바투타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여행을 더 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가잖아요. 아프리카 여기 말리를 갔거든요. 여기서 여행을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돈이 많을 것 같았는데 펀드를 받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별로 안 줘서 되게 투덜투덜 했거든요. 근데 임금이 오라 그랬습니다. 자기 고향 임금이. 와서 써라 그랬어요. 써라 그래서 썼거든요. 근데 그때 당대의 제일 명문장가하고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써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르코 폴로도 잘 썼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감옥에 있을 때 소설가가 그냥 써줬어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는 말로 이야기해요, 감옥에서. 소설가가 써줬어요. 근데 그것도 사투리로 막 되게 복잡하게 써가지고 그 글이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다 달라요, 많이. 네. 그리고 이제 문체 같은 것도 그렇고요. 완전히 기억에 의존하는 건데 여기는 명문장가가 최고 문장가가 붙었거든요. 자기도 학식이 되게 높잖아요. 장사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법관이랬잖아요. 꾸란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굉장히 정선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를 더 보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학식이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히 글을 남기는 사람은 장사만 하다 끝난 사람 글을 안 남기죠. 그죠? 그리고 특히 오히려 거꾸로가 많았어요.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어내는 거, 몽도빌 여행기, 마르코 폴로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이상한 소설로 막 오리엔탈리즘 만들거든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술탄의 하렘에서 막 온갖 변태 엽기적인 이야기 나오고 이러거든요. 예, 그런 게 더 잘 팔리니까. 예. 근데 진짜로 갔다 와서 쓴 사람들은 오히려 다르다는 거죠. 특수한 목적이 있었고, 단, 그걸 갖다 펀딩 해주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게 좀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바투타의 그런 가치가 왜 마르코 폴로에 무슨 저하되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근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 체계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 다 출발을 했죠. 예.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동양에 대한 그 관점도 공부를 이 사람들이 왜 시작했냐면 서양 사람들이요. 십자군 전쟁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 앞에는 이제 근동 지방이 바이블의 그 원산지니까 지저스의 원무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십자군에 대한 자유분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도 우리도 보면 국사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서양에서는 서양 사람들에 대한 제일 가치를 두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중에 대표가 마르코 폴로죠. 그죠? 우리나라가 최초부터 공부하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여행가를 먼저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르코 폴로는 유럽어로 일단 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죠. 공부하기도 쉽고요.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온 바투타는 이 사람도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우선순위에서도 훨씬 뒤죠.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이온 바투타 책이 어려워요. 아까 필사본도 보셨겠지만 책이 굉장히 길고 어렵거든요. 마르코 폴로도 어렵지만은 마르코 사투리도 많고 어쨌든 유럽어고 예. 그리고 이슬람적인 그 종교적인 컨텍스트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는 막 나오거든요. 뭐 알라가 조금 막 쭉 나와요. 뭐 자기들이 모르는 그 이슬람적인 뭐 수피즘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어려워요. 하나 어렵기도 하고 관심도 덜 하고요. 우리가 뭐 말레이시아 보는 거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위대하다지만은 예를 들면 뭐 인도에 엄청난 여행가가 있다고 해서 우리 해초부터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하나는 어려서 그래서 첫 번째로 원래 한 사람이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처음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하다가 번역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연달아서 해서 했고요. 예, 미국에서 번역을 또 빨리 하긴 했는데 그게 누가 먼저 하기 조금 애매한 뭐 정황 같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긴 한데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크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번역한 사람이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연금 주고 죽을 때까지 기사 주고 죽을 때까지 연구실 줬거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저도 기억하지만은 근데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음악 교과서의 80%가 서양 음악이고 20% 국악이었고 세계사에서 보면 이슬람 한 장 있었거든요. 한 페이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저보다 젊어 보이시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때 학교 다닐 때하고는 조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분 바투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죠. 저도 뭐 교과서를 좀 안 본 지는 조금 됐는데 어, 그리고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유럽권에서도 외국에서도 이브마투타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이제 뭐 공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리 이름을 바꾸고 할 정도면은 그죠? 광장 이름을 갖다 기념하고 할 정도면은 가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편이죠. 이브마투 마르코 폴로는 이미 정점을 쳤고요. 예. 동양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삼장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소유기가 있고 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컨텐츠화가 많이 되면 사실 삼장법사도 소유기 때문에 더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삼국지 이야기 그 소설 때문에 더 많이 연희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컨텐츠화가 많이 되고 상품화가 많이 되고 이런 쪽에서 두바이가 되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하는 건 주로 이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당연히 인도에도 이런 게 많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이야기도 좀 많이 끼우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독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질문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문답식으로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예,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혹시 또 못 하신 질문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여기다가 메모를 남겨주시면은 오늘 지금 저번에 메모 받은 걸로 수업 시작할 때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메모를 주시면은 제가 다음 수업할 때 또 띄워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요. 예, 질문 있으면은 일단 하고 예,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들도 괜히 또 너무 기다리시기 그러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